너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라 참 많이도 애썼다. 너에게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네가 나를 사랑했다는 이유만으로 너에게 나는 참 많이 미안했다. 네가 웃으면 나도 웃었고 네가 울면 나도 울었다. 네가 아프면 나도 아팠고 네가 죽으면 나도 죽으려 했다. 그런 네가 떠났고 나는 여기 남았다. 네가 없으니 이제 나도 없다. 인연. 어떤 식으로든 관계가 끝난다는 것은 참 쓸쓸한 일인 것 같다. 온몸에 퍼졌던 사랑의 감정이 어느 순간 천천히 그 빛을 잃어가다 더 이상 서로가 환희가 돼주지 않게 됐을 때 사랑은 끝난다. 심장이 식어 끝난 사랑이 뭘 그리 애절하고 슬프겠냐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찬란했던 순간이 더 이상 둘 사이에 머물지 못하고 사라져버린 그 사건을 서글프다 말할 수 있을 만큼 이제 나는 철이 들었나 보다. 인연이 끝나버리면 또 다른 인연으로 다시 시작될 거라 말하는 이도 있다. 하지만 그 본연의 색을 잃고 다른 빛깔로 채워져 버린 두 사람의 인연은 아무래도 슬프다. 너랑 소주 한잔 하고 싶어. 있잖아. 잘 지내? 갑자기 미안해. 다름이 아니라 네가 자꾸 생각나. 잘 지내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혹시 내 생각 나지는 않니? 너무 보고 싶어. 이런 나 우습지. 이제와 이렇게 널 다시 찾는다는 게. 용기 내본 거야. 잠깐 가도 되니? 한 번만 볼 수 있을까? 사실 난 못 지내. 그리고 여전히 미안해. 화내도 괜찮아. 그때가 자꾸 생각나.
이제 괜찮은지, 아픈 데는 없는지, 혹시 내 생각이 나지는 않니? 너무 보고 싶어. 이런 내가 밉지. 이제와 이렇게 널 다시 찾는 게. 용기 내본 거야. 잠깐 가도 되니? 한번 만날 수 있을까? 첫눈. 너와 처음 눈을 마주보던 날, 수줍게 미소 짓던 너의 표정이 아직도 선명해. 정말 예뻤거든. 지금 내리는 첫눈보다. 존재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람의 존재 자체에 감사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상대를 만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세상에 있고 나와 같은 시간에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축복이 돼줄 수 있는 사람을. 만약 그런 사람을 얻게 된다면 그런 사람을 얻은 그 누구라도 굉장히 깊은 단계의 축복을 받고 세상을 살게 된 행운아가 아닐까? 세상의 모든 좋은 기운을 품고 그 어떤 슬픈 일, 아픈 일도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 죽을 때조차 보고 싶어서 눈 감는 게 싫어지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그 말도 되지 않는 꿈을 꿔본다. 사랑의 완성은 없는 거라고 한다. 사랑은 과정에 있는 것이지, 사랑을 느낀 그 순간 매듭 지어져 결정된 게 아니라고. 그를 얻었다는 안심보다 존재 자체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만약 그런 누군가를 만난다면 그건 무한한 감동이고 감사함 그 자체일 듯하다. 헤어지는 날. 헤어지는 날, 울먹이는 나를 이해시키려 너의 진심을 얘기할 때 나는 듣고 싶지 않았어. 그 얘기가 모두 끝나고 나면 우리도 진짜 끝이었으니까. 남은 건 인사뿐이니까.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건 마지막까지 너를 붙잡고 싶어서였던 거야. 추억만 남기고 간 너. 좋았던 게 추억이고 나빴던 게 기억이라면 고맙게도 넌 추억만 잔뜩 남겨줬구나. 핑계 같지만 별일 아닌 것에도 그다지 미안해할 게 아닌 일에도
나는 미안했어.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할 때나 주말이면 만나자는 나 때문에 편히 쉬어야 할 너를 귀찮게 하는 건 아닐까 늘 걱정했어. 나는 자주 쓸데없는 눈치를 받고 그래서 먼저 오는 연락이 언제나 반가웠어. 나는 남자답지 못했어. 배려도 과하면 독이 되는 건 줄 몰랐으니까. 다시는 널 놓치기 싫었는데 불안한 미래를 그리며 사는 내가 뻔뻔하게 너를 좋아한다는 것이 뻔뻔하게 너를 붙잡고 싶어하는 사실을 스스로 용납할 수 없었어. 그때는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랬는데 모든 게 지나버린 지금은 그런 욕심도 필요 없게 돼버렸네. 차라리 이해하지 말아줘. 좋았던 게 추억이고 나빴던 게 기억이라면 고맙게도 넌 추억만 잔뜩 남겨준 것 같아. 이별 그 후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나 너를 이해하고 난 다음 되레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힘들어하는 나를 지켜보는 너는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한 번 미안했다. 이해가 될수록 아픈 마음은 사라지고 평온을 찾을 수 있었다. 나를 이해해 주기로 했다. 괜찮다고.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고. 잘못한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한 거라고. 러브 어페어. 고작 3일이다. 심장을 내어주고 내어준 그 자리에 상대의 심장이 들어와 자리 잡은 시간은 그럴 수 있을까? 현실에서도 그런 일이 가능할까? 모두가 그런 강렬한 사랑을 꿈꾸고 있는 건 확실하다. 아마도 로망쯤일 거다. 누구나 기억하는 영화가 됐다는 건 모두의 바람을 기막히게 맞췄다는 것도 되니까. 나는, 당신은 그럴 수 있을까? 내 사람을 알아볼 수 있을까? 그를 위해 삶을 바꾸고 인생의 궤적을 바꾸고 확신에 찬 걸음을 걸을 수 있을까? 이별 그리고 재회. 3년의 사랑. 내 생에 가장 아름다웠던 시간.
어떤 누가 믿을까? 21살의 혈기왕성한 남녀가 3년간 연애 동안 단 한 번도 싸우지 않았다면, 다시 생각해보면 차라리 가끔은 싸워도 볼걸. 적당한 배려는 약이지만 과하면 독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나는 나대로, 그녀는 그녀대로 가득했던 삶의 고충들. 일, 사랑, 가난, 그리고 가족. 지칠 대로 지쳐있던 어린 시절 우리 두 사람. 그녀와 헤어지고 가장 나아진 건 더 이상 서로의 힘든 모습을 볼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 잘 해결되겠지. 곧 행복해지겠지. 마음속으로 바랄 수밖에 없는 바람뿐인 그때 우리. 일 년에 한두 번 정도 전화로 안부를 묻게 된 우리. 참 많은 것들이 궁금하지만 묻지 않게 된 두 사람. 서로의 건강한 목소리와 부모님의 안부를 묻는 것이 전부가 돼버린 사이. 여러 번 안부를 묻지만 밥 한 번 먹자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던 기간. 이번엔 진짜 만나자. 성수동의 한 중식당. 약속 시간보다 먼저 도착했다. 문득 16년 전 그녀를 연습실이 아닌 곳에서 처음 만난 그날이 떠올랐다. 내 안에 아직 그녀에 대한 설렘이 남아있었다. 약속 시간이 되고 차에서 내리며 나를 향해 손을 흔드는 그녀를 보자 나도 모르게 미소가 퍼졌다. 반가웠다. 드디어 그녀와 마주 앉았다. 13년 만에 만났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편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식사를 하며 그동안 쌓인 많은 얘기를 나눴다. 연애부터 부모님의 안부까지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 줄도 몰랐다. 식사가 끝날 때쯤 그녀가 갑자기 영화를 보러 가자고 했다. 나와 밥을 먹고 영화를 볼 계획이었다고 했다. (13년) 만에 만나서 영화라. 나쁘지 않았다. 그녀의 그런 통통 튀는 매력은 여전했고 소극적인 나는 그런 모습을 좋아했다. 그녀와 함께 왕십리 CGV로 가서 영화를 봤다. 옛 기억들이 떠오르며 그때로 돌아간 것만 같았다. 영화가 끝나고 출구로 나오는 많은 연인들 사이에서 우리 모습도
여느 연인과 다를 게 없었다. 다만 잡고 싶은 그녀의 손을 내 마음대로 잡을 수 없다는 상황만 다를 뿐. 그녀는 나를 집까지 데려다 주고서야 돌아갔다. 그 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다. 그녀의 어머니도 다시 찾아뵈었고 우리 아빠 칠순잔치에 그녀가 와주기도 했다. 오래전부터 우리 사이를 응원해주던 친구도 다시 만난 우리를 보며 운명이라고 부추기며 응원했다. 정말 운명이라 생각했다. 그동안 또 다른 많은 연애를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늘 그녀가 존재했다. 내 마지막 여자이길 바랬다. 내가 그녀를 책임질 수 있는 모든 상황이 준비되어 있다면 단 1초의 고민 없이 프로포즈했을 나다. 그러나 나는 13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아무 준비가 돼 있지 못했고 그녀 역시 해결되지 않은 많은 일로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었다. 13년이 지났지만 우린 그때와 달라진 게 없었다. 그녀를 다시 만난 기간은 6개월이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예전처럼 행복했지만 무언가 확실하게 맺어진 사이가 아니란 게 늘 마음에 걸렸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그녀에게 소개팅을 제안했다. 그녀는 자신을 붙잡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내게 이야기했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잡지 못했다. 나는 남자답지 못했다. 그러나 나의 선택은 그녀의 행복일 수밖에 없었다.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나는 지금보다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 준비란 게 얼마나 걸릴지도 알 수 없었다. 그 알 수 없는 시간 동안 그녀를 붙잡아둘 수는 없었다. 나는 또다시 그녀를 놓아버렸다. 지금까지의 내 삶을 자책하며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다. 그리고 미안했다. 그 후로 다시 1년의 시간이 지났다.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든다. 그때 차라리 이기적일걸. 나보다 좋은 남자 만나야 한다는 그딴 배려심 말고 그냥 내가 행복하기 위해 그녀를 붙잡았다면 어땠을까? 어쩌면 지금 내 옆에 그녀가 있지 않을까? 이제 내 선택지는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 반드시 나보다 좋은 사람을 만나 그때 내 선택이 후회되지 않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초라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처지의 사람인 걸 나는 잘 안다.
존재만으로 힘이 된다는 말이 과연 현실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걸까? 그게 가능한 것이기는 할까? 청첩장. 드라마 같았던 그녀와의 재회는 끝났다. 나는 다시 혼자만의 일상으로 돌아왔다. 운명이라 생각했던 만남도 결국엔 인연이 아니었던 거라며 나 자신을 설득하고 세뇌시켰다. 다시는 그런 여자를 만날 수 없을 거라는 확신을 들게 한 사람. 그만큼 놓치기 싫은 여자였다. 내가 조금만 더 안정적인 삶을 살았다면, 앞으로라도 그렇게만 된다면 꼭 다시 붙잡아야겠다는 미련한 생각도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떠나간 막차는 돌아오지 않는다. (15년) 전의 감정으로 돌아가 그녀를 다시 사랑하고 있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그녀의 말에 나도 모르게 바보 같은 대답을 해버렸고 우리는 그렇게 끝이 났다. 지칠 대로 지친 그녀는 기댈 곳이 필요했지만 난 어깨를 내어주지 못했다. 동진아, 나 친구가 남자 소개해준대. 어떡해? 아, 그래? 그래, 그럼 받아봐. 나는 비겁하고 어리석었다. 자신을 확실하게 붙잡아 달라는 그녀의 마음에 상처만 주는 바보 같은 대답이었다. 그녀는 나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나를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의 모든 걸 감싸줄 만큼의 준비가 돼 있지 않던 나는 그녀의 마음에 난 상처들, 그녀의 부모님과 그녀가 살아야 할 집까지 아무것도 해결해 줄 자신이 없었다. 그리고 무능력한 나를 자책했다. 혹시 복권에 당첨이라도 된다면 그녀를 붙잡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매주 복권도 사봤지만 그녀는 이제 내 옆에 없다. 그날 나의 어리석은 대답을 그녀는 이해해 줄 수 있을까?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 다시 그날이 와도 내 선택은 다르지 않았을 거라는 걸 나는 잘 안다. 비겁하지만 붙잡지 않는 것. 그게 내가 사랑하는 그녀를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결국 친구의 권유대로 한 남자를 소개받았고 그 남자는 나와 비교도 되지 않는 능력 있고 멋진 사람이었다. 그녀와 헤어진 지 6개월이 지났을 때쯤 청첩장을 받았다. 참 다행이었다. 내가 아닌 더 좋은 남자를 만나서 참 다행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말은 없다고 누군가 그랬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질 수도 있다는 걸 경험한 나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제는 나보다 더 많이 사랑해줘야 할 남자가 생겼다. 그게 그 남자가 해야 할 일이다. 아직 그녀를 사랑하지만 이 마음 이제는 넘겨줄 때가 왔다. 나는 누구보다 두 사람을 응원할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다정한 친구로 남았고 그것만으로도 비겁하고 여전히 사랑하는 나란 사람에게는 그저 감사한 일이다. 당연한 건 없다. 추운 겨울은 멈출 줄 몰랐다. 그제도 추웠고 어제도 분명 추웠다. 하루 만에 계절이 변한 걸로 생각하지 못한 나는 오늘도 당연히 겨울이라 생각했다. 옷을 하나씩 차려입고 두툼한 외투 하나를 걸치고 집을 나섰다. 조금 걷기 시작하자 땀이 나기 시작했다. 겨울이 아니었다. 분명 봄이었다. 봄이 반가웠지만 아무 예고 없이 사라진 겨울이 야속했다. 외투를 벗어 손에 들고 걸었다. 외투는 하루아침에 아무런 가치도 쓸모도 없는 짐이 되어버렸다. 겨울을 보낼 준비와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못한 대가였다. 그러고 보니 당연히 내 옆에 있을 거라 생각했던 너도 지금 내 옆에 없는 걸 보면 난 너에게 아무런 가치도 쓸모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너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라 참 많이도 애썼다. 너에게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네가 나를 사랑했다는 이유만으로 너에게 나는 참 많이 미안했다. 네가 웃으면 나도 웃었고 네가 울면 나도 울었다. 네가 아프면 나도 아팠고 네가 죽으면 나도 죽으려 했다. 그런 네가 떠났고 나는 여기 남았다. 네가 없으니 이제 나도 없다.
인연. 어떤 식으로든 관계가 끝난다는 것은 참 쓸쓸한 일인 것 같다. 온몸에 퍼졌던 사랑의 감정이 어느 순간 천천히 그 빛을 잃어가다 더 이상 서로가 환희가 돼주지 않게 됐을 때 사랑은 끝난다. 심장이 식어 끝난 사랑이 뭘 그리 애절하고 슬프겠냐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찬란했던 순간이 더 이상 둘 사이에 머물지 못하고 사라져버린 그 사건을 서글프다 말할 수 있을 만큼 이제 나는 철이 들었나 보다. 인연이 끝나버리면 또 다른 인연으로 다시 시작될 거라 말하는 이도 있다. 하지만 그 본연의 색을 잃고 다른 빛깔로 채워져 버린 두 사람의 인연은 아무래도 슬프다. 너랑 소주 한잔 하고 싶어. 있잖아. 잘 지내? 갑자기 미안해. 다름이 아니라 네가 자꾸 생각나. 잘 지내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혹시 내 생각 나지는 않니? 너무 보고 싶어. 이런 나 우습지. 이제와 이렇게 널 다시 찾는다는 게. 용기 내본 거야. 잠깐 가도 되니? 한 번만 볼 수 있을까? 사실 난 못 지내. 그리고 여전히 미안해. 화내도 괜찮아. 그때가 자꾸 생각나. 이제 괜찮은지, 아픈 데는 없는지. 혹시 내 생각이 나지는 않니? 너무 보고 싶어. 이런 내가 밉지. 이제와 이렇게 널 다시 찾는 게. 용기 내본 거야. 잠깐 가도 되니? 한번 만날 수 있을까? 첫눈. 너와 처음 눈을 마주보던 날, 수줍게 미소 짓던 너의 표정이 아직도 선명해. 정말 예뻤거든. 지금 내리는 첫눈보다. 존재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람의 존재 자체에 감사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상대를 만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세상에 있고 나와 같은 시간에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축복이 돼줄 수 있는 사람을. 만약 그런 사람을 얻게 된다면 그런 사람을 얻은 그 누구라도 굉장히 깊은 단계의 축복을 받고 세상을 살게 된 행운아가 아닐까? 세상의 모든 좋은 기운을 품고 그 어떤 슬픈 일, 아픈 일도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 죽을 때조차 보고 싶어서 눈 감는 게 싫어지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그 말도 되지 않는 꿈을 꿔본다. 사랑의 완성은 없는 거라고 한다. 사랑은 과정에 있는 것이지, 사랑을 느낀 그 순간 매듭 지어져 결정된 게 아니라고. 그를 얻었다는 안심보다 존재 자체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만약 그런 누군가를 만난다면 그건 무한한 감동이고 감사함 그 자체일 듯하다. 헤어지는 날, 헤어지는 날, 울먹이는 나를 이해시키려 너의 진심을 얘기할 때 나는 듣고 싶지 않았어. 그 얘기가 모두 끝나고 나면 우리도 진짜 끝이었으니까. 남은 건 인사뿐이니까.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건 마지막까지 너를 붙잡고 싶어서였던 거야. 추억만 남기고 간 너. 좋았던 게 추억이고 나빴던 게 기억이라면 고맙게도 넌 추억만 잔뜩 남겨줬구나. 핑계 같지만 별일 아닌 것에도 그다지 미안해할 게 아닌 일에도 나는 미안했어.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할 때나 주말이면 만나자는 나 때문에 편히 쉬어야 할 너를 귀찮게 하는 건 아닐까 늘 걱정했어. 나는 자주 쓸데없는 눈치를 받고 그래서 먼저 오는 연락이 언제나 반가웠어. 나는 남자답지 못했어. 배려도 과하면 독이 되는 건 줄 몰랐으니까. 다시는 널 놓치기 싫었는데 불안한 미래를 그리며 사는 내가 뻔뻔하게 너를 좋아한다는 것이 뻔뻔하게 너를 붙잡고 싶어 하는 사실을 스스로 용납할 수 없었어. 그때는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랬는데 모든 게 지나버린 지금은 그런 욕심도
필요 없게 돼버렸네. 차라리 이해하지 말아줘. 좋았던 게 추억이고 나빴던 게 기억이라면 고맙게도 넌 추억만 잔뜩 남겨준 것 같아. 이별, 그 후.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나 너를 이해하고 난 다음 되레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힘들어하는 나를 지켜보는 너는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한 번 미안했다. 이해가 될수록 아픈 마음은 사라지고 평온을 찾을 수 있었다. 나를 이해해 주기로 했다. 괜찮다고.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고. 잘못한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한 거라고. 러브 어페어. 고작 3일이다. 심장을 내어주고 내어준 그 자리에 상대의 심장이 들어와 자리 잡은 시간은 그럴 수 있을까? 현실에서도 그런 일이 가능할까? 모두가 그런 강렬한 사랑을 꿈꾸고 있는 건 확실하다. 아마도 로망쯤일 거다. 누구나 기억하는 영화가 됐다는 건 모두의 바람을 기막히게 맞췄다는 것도 되니까. 나는, 당신은 그럴 수 있을까? 내 사람을 알아볼 수 있을까? 그를 위해 삶을 바꾸고 인생의 궤적을 바꾸고 확신에 찬 걸음을 걸을 수 있을까? 이별, 그리고 재회. 3년의 사랑. 내 생에 가장 아름다웠던 시간. 어떤 누가 믿을까? 21살의 혈기왕성한 남녀가 3년간 연애 동안 단 한 번도 싸우지 않았다면, 다시 생각해보면 차라리 가끔은 싸워도 볼걸. 적당한 배려는 약이지만 과하면 독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나는 나대로, 그녀는 그녀대로 가득했던 삶의 고충들. 일, 사랑, 가난, 그리고 가족. 지칠 대로 지쳐있던 어린 시절 우리 두 사람. 그녀와 헤어지고 가장 나아진 건 더 이상 서로의 힘든 모습을 볼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
잘 해결되겠지. 곧 행복해지겠지. 마음속으로 바랄 수밖에 없는 바람뿐인 그때 우리. 1년에 한두 번 정도 전화로 안부를 묻게 된 우리. 참 많은 것들이 궁금하지만 묻지 않게 된 두 사람. 서로의 건강한 목소리와 부모님의 안부를 묻는 것이 전부가 돼버린 사이. 여러 번 안부를 묻지만 밥 한 번 먹자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던 기간. 이번엔 진짜 만나자. 성수동의 한 중식당. 약속 시간보다 먼저 도착했다. 문득 16년 전 그녀를 연습실이 아닌 곳에서 처음 만난 그날이 떠올랐다. 내 안에 아직 그녀에 대한 설렘이 남아 있었다. 약속 시간이 되고 차에서 내리며 나를 향해 손을 흔드는 그녀를 보자 나도 모르게 미소가 퍼졌다. 반가웠다. 드디어 그녀와 마주 앉았다. 13년 만에 만났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편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식사를 하며 그동안 쌓인 많은 얘기를 나눴다. 연애부터 부모님의 안부까지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 줄도 몰랐다. 식사가 끝날 때쯤 그녀가 갑자기 영화를 보러 가자고 했다. 나와 밥을 먹고 영화를 볼 계획이었다고 했다. 13년 만에 만나서 영화라. 나쁘지 않았다. 그녀의 그런 통통 튀는 매력은 여전했고 소극적인 나는 그런 모습을 좋아했다. 그녀와 함께 왕십리 CGV로 가서 영화를 봤다. 옛 기억들이 떠오르며 그때로 돌아간 것만 같았다. 영화가 끝나고 출구로 나오는 많은 연인들 사이에서 우리 모습도 여느 연인과 다를 게 없었다. 다만 잡고 싶은 그녀의 손을 내 마음대로 잡을 수 없다는 상황만 다를 뿐. 그녀는 나를 집까지 데려다 주고서야 돌아갔다. 그 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다. 그녀의 어머니도 다시 찾아뵈었고 우리 아빠 칠순잔치에 그녀가 와주기도 했다. 오래전부터 우리 사이를 응원해주던 친구도 다시 만난 우리를 보며 운명이라고 부추기며 응원했다. 정말 운명이라 생각했다. 그동안 또 다른 많은 연애를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늘 그녀가 존재했다. 내 마지막 여자이길 바랬다.
내가 그녀를 책임질 수 있는 모든 상황이 준비돼 있다면 단 1초의 고민 없이 프로포즈했을 나다. 그러나 나는 13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아무 준비가 돼 있지 못했고, 그녀 역시 해결되지 않은 많은 일로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었다. 13년이 지났지만 우린 그때와 달라진 게 없었다. 그녀를 다시 만난 기간은 6개월이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예전처럼 행복했지만 무언가 확실하게 맺어진 사이가 아니란 게 늘 마음에 걸렸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그녀에게 소개팅을 제안했다. 그녀는 자신을 붙잡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내게 이야기했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잡지 못했다. 나는 남자답지 못했다. 그러나 나의 선택은 그녀의 행복일 수밖에 없었다.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나는 지금보다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 준비란 게 얼마나 걸릴지도 알 수 없었다. 그 알 수 없는 시간 동안 그녀를 붙잡아둘 수는 없었다. 나는 또다시 그녀를 놓아버렸다. 지금까지의 내 삶을 자책하며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다. 그리고 미안했다. 그 후로 다시 1년의 시간이 지났다.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든다. 그때 차라리 이기적일걸. 나보다 좋은 남자 만나야 한다는 그딴 배려심 말고 그냥 내가 행복하기 위해 그녀를 붙잡았다면 어땠을까? 어쩌면 지금 내 옆에 그녀가 있지 않을까? 이제 내 선택지는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 반드시 나보다 좋은 사람을 만나 그때 내 선택이 후회되지 않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초라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처지의 사람인 걸 나는 잘 안다. 존재만으로 힘이 된다는 말이 과연 현실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걸까? 그게 가능한 것이기는 할까? 청첩장. 드라마 같았던 그녀와의 재회는 끝났다. 나는 다시 혼자만의 일상으로 돌아왔다. 운명이라 생각했던 만남도 결국엔 인연이 아니었던 거라며 나 자신을 설득하고 세뇌시켰다. 다시는 그런 여자를 만날 수 없을 거라는 확신을 들게 한 사람. 그만큼 놓치기 싫은 여자였다. 내가 조금만 더 안정적인 삶을 살았다면
앞으로라도 그렇게만 된다면 꼭 다시 붙잡아야겠다는 미련한 생각도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떠나간 막차는 돌아오지 않는다. 15년 전의 감정으로 돌아가 그녀를 다시 사랑하고 있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그녀의 말에 나도 모르게 바보 같은 대답을 해버렸고, 우리는 그렇게 끝이 났다. 지칠 대로 지친 그녀는 기댈 곳이 필요했지만 난 어깨를 내어주지 못했다. 동진아, 나 친구가 남자 소개해준대. 어떡해? 아, 그래? 그래, 그럼 받아봐. 나는 비겁하고 어리석었다. 자신을 확실하게 붙잡아 달라는 그녀의 마음에 상처만 주는 바보 같은 대답이었다. 그녀는 나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나를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의 모든 걸 감싸줄 만큼의 준비가 돼 있지 않던 나는 그녀의 마음에 난 상처들, 그녀의 부모님과 그녀가 살아야 할 집까지 아무것도 해결해 줄 자신이 없었다. 그리고 무능력한 나를 자책했다. 혹시 복권에 당첨이라도 된다면 그녀를 붙잡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매주 복권도 사봤지만 그녀는 이제 내 옆에 없다. 그날 나의 어리석은 대답을 그녀는 이해해 줄 수 있을까?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 다시 그날이 와도 내 선택은 달하지 않았을 거라는 걸 나는 잘 안다. 비겁하지만 붙잡지 않는 것. 그게 내가 사랑하는 그녀를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결국 친구의 권유대로 한 남자를 소개받았고, 그 남자는 나와 비교도 되지 않는 능력 있고 멋진 사람이었다. 그녀와 헤어진 지 6개월이 지났을 때쯤 청첩장을 받았다. 참 다행이었다. 내가 아닌 더 좋은 남자를 만나서 참 다행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말은 없다고 누군가 그랬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질 수도 있다는 걸 경험한 나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제는 나보다 더 많이 사랑해줘야 할 남자가 생겼다. 그게 그 남자가 해야 할 일이다. 아직 그녀를 사랑하지만 이 마음 이제는 넘겨줄 때가 왔다. 나는 누구보다 두 사람을 응원할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다정한 친구로 남았고, 그것만으로도 비겁하고 여전히 사랑하는 다른 사람에게는 그저 감사한 일이다.
당연한 건 없다. 추운 겨울은 멈출 줄 몰랐다. 그제도 추웠고 어제도 분명 추웠다. 하루 만에 계절이 변한 걸로 생각하지 못한 나는 오늘도 당연히 겨울이라 생각했다. 옷을 하나씩 차려입고 두툼한 외투 하나를 걸치고 집을 나섰다. 조금 걷기 시작하자 땀이 나기 시작했다. 겨울이 아니었다. 분명 봄이었다. 봄이 반가웠지만 아무 예고 없이 사라진 겨울이 야속했다. 외투를 벗어 손에 들고 걸었다. 외투는 하루아침에 아무런 가치도 쓸모도 없는 짐이 되어버렸다. 겨울을 보낼 준비와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못한 대가였다. 그러고 보니 당연히 내 옆에 있을 거라 생각했던 너도 지금 내 옆에 없는 걸 보면 난 너에게 아무런 가치도 쓸모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